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무섭고 무서운 나방 특집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동사무소에 들러서 세 번째 매차 구차 당한 썰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무섭고 너무 많이 자괴감이 들며 또 제가 직접 겪었고 또 제가 마음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6월 30일 2021년도 6월 30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쓰진 새벽녘에 그런 거를 봤어요. 한시 생계 복지 지원 제도라고 유튜브가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3개월 동안 한 달에 100 얼마씩 해가지고 1인 가구 기준으로 3번 이상 나라에서 긴급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지원 제도라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더 다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고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참 발걸음이 무거운 날 중에 더 무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동사무소에 들러서요. 먼저 전화를 129번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지자체 동사무소 면 그런 데로 가가지고 더 그쪽 복지 관련된 상황을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짤막하게 추스려서 면담을 해주시는데 뭐 귀찮다는 듯이 대강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오전 8시 반쯤 됐을 때. 그래서 오전 9시 딱 되었을 때 저희 동네 동사무소 복지관할센터 담당하시는 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더라고요. 한시 생계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요. 자기들은 그거 좀 더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한 10여 분쯤 있어서 전화가 다시 울렸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얼추 맞아 떨어지는데 몇 가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름명 자체가 다르대요. 긴급 서울 복지 지원 제도라는 건 있는데 뭐 한시 생계 복지 지원 제도라는 말은 없고, 그리고 3번에 갖춰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받을 수 있대요. 30만 원. 그것도 심사 과정을 또 거쳐야지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당연히 지금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간이 되시면은 5시 안에는, 오전 9시부터 5시 안에는 저희 동사무소에 내방하셔서 저희 복지과에 오셔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말씀하시면은 저하고 상담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없는지 알아보면 된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발걸음이 무거운 날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969회차 로또 당첨 결과를 맞춰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거라도 됐으면은 로또 1등 당첨이라도 되었다면 오늘은 서대문역 6번 출구에 있는 농협본점에 가서 3층에 있다는 로또 사업부에 가서 이번에 969회차가 11억 4천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거 실수령 금액으로 세금 33%를 떼면요 7억 6,900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라도 받아갖고 와서 오늘은 특히나 한 달의 끝자락에 가장 힘들다는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과금 용지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건강보험료 폭탄 피보험자 요금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였거든요. 오늘도 어머님의 노인연금 30만원 나온 걸로 어찌저찌
그리고 요번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받은 중에서 일부를 더 더해서 겨우겨우 또 한 고비를 넘듯이 공과금을 내고 보험료 피보험료를 내고 신호등 건널목을 건너서요, 저희 동네 로또 2등 당첨자가 그렇게 많이 났던 저희 동네만의 명당, 로또 명당에 가서 오늘은 진짜 너무 과할 만큼 로또 수동 13게임과 자동 2게임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매번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5,000원씩 소액으로 자동으로 했던 제가 그렇게 로또를 하고 걸음을 옮겨서 동사무소에 갔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서 복지 관련된 상담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전화했는지도 제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분명히 다 받아 적었고 제가 찾아가서 제 이름 3글자와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은 상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 없다가 뒤늦게 와서는 작은 골방 같은 데 안에서 문도 개방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화장실 오가고 하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방음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저를 앉혀놓고 기다리게 해놓고는 저하고 직접 1대1로 전화로 했었던 그 담당자라는 사람이 왔어요. 하얀 A4 용지 같은 걸 갖고 와서는 제 현재 상황과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에서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지지난주 또 이야기를 했어요. 2019년도 1월부터 10월 안 사이 아버지를 9개월 동안 병간호를 하고, 그때도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그때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0월 20일 날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12월 달쯤에 그 현타가 제대로 와서 우울감과 그런 것 때문에 2020년도 6월 말일까지 그렇게 집 밖도 안 나가고 두문부치라고 그렇게 있다가, 아는 지인분, 솔직히 길 가다 우연찮게 예전에 그 비속가게 하실 동네에서 마주쳤는데 그 아저씨분께서 저한테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노원구에 있다는 그 실업급여 센터, 고용보험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마저 운 좋게도 6, 7, 8, 9, 10, 11월 5개월 동안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진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근데 왜 취업을 안 했냐. 참나. 누가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편의점 알바밖에 15년 차이인데 그쪽으로 방면으로 일해보려고, 서비스적으로 일해보려고, 남들은 한 주에 한 번 하면 된다는 그 실업급여 받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한 주에 2-3번씩 계속 취업 문의를 하고 이력을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 2020년도 중반 때가 또 코로나로 3단계로 격상돼가지고 난리도 아닐 때였잖아요. 전화벨은 울리지는 않고 계속 대출 문자나 광고 문자나 뭐 그런 전화들만 스팸만 주장창 올 때였으니까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들어서 또 한 번 위기가 봉착했대요. 돈이 이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져 가고 있고, 희망이라고 꿈꿨었던 연금 복권도 이제 못하고, 로또를 이제는 소액으로나마 5,000원어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건요,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공과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보험자에 대한 폭탄 요금 때문에 어머니하고 제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2021년도 백수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현재 지금 해봤자 1년 하고도 한 반개월 동안은 지금 백수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6월 초에 6월 17일 날 편의점 알바를 하루 일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일을 해서 겨우 이제 조금은 버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무튼 그런 상담을 다 했어요. 동사무소 그 복지과 그분하고
녹음을 해둘 걸 그랬네. 진짜 마음에서 꺼내기도 힘든 그 어려운 말들을 하면서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전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복지 담당자가 또 한번 기다리라 그러고는 5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다가 정확히 한 30여 분을 그렇게 상담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이나 다일까 또다시 저에게 자괴감이 들게 할 것이며 또 마치 제가 거지 새끼처럼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안 되는 것 쪽으로만 일어나기를 하면서 걸림돌이가 될 만한 높은 언덕을 저한테 벽을 세우시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일단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집이 작아여서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제가 백수 생활을 2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솔직히 2년도 안 됐어요. 1년 지금 한 1년하고도 6개월 된 상황인데 1년 안에는 무조건 자기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이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너는 대상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없는 말 있는 말 다 꺼낸 것도 아니고 현실 직시에서 다 이야기를 해서 이 동네 주민이 이 동네 국민이 도와달라고 SOS를 쳤는데도 또 빤스런한 상황 그런 상황으로 내비쳐진 거죠. 긴 한숨만 내쉬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한 걸까? 진짜 방음도 안 되고 이 작은 방 안에서 화장실로 들락날락거리는 그 문턱 구석대기에서 작은 골방 같은 데서 상담을 했는데 도와줄 것처럼 해주지던 지자체에서는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가히 자력시로 싹둑 또다시 제게 희망 작게나마 30만원이라는 그 돈 한 번 준다는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가서 진짜 또다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도 벌써 이게 3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니까요 동사무소라는 곳이 이제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어봤자 주민등록증 등본이나 초본 혹은 사망진단서 뗄 때 빼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해봤자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아요. 옆에 무인기계 갖다 놓고 거기서 뽑으라고만 얘기만 하고 돈만 펼쳐가는 놈들이에요. 그래놓고 반대편에 복지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했더니만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또다시 대곱씹어서 이야기하게 해놓고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군대에서 그런 말이 생각나요 여러분.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죄송하다 그러면 내 가난이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묻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이번에 3번째니까 또다시입니다. 이게 뭔 의미하냐면요 제가 2019년도 10월 20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10월 30일쯤 편의점 알바를 체점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잃고 직장도 잃고 나이만 처먹고 나이 43살에 편의점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그 상실감들이 한 번에 몰아쳐 왔어요. 후폭풍이 엄청 세게. 이제 앞으로 뭐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다시 일하면서 버텨보자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나중에 몰아쳐 왔기 때문에 진짜 3개월인가 4개월을 제가 진짜 개고생을 했거든요. 마음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확실하게 내비쳐지더라고요. 바로 돈 나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중에서도
그 돈 나가는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과금 용지들은 하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건강보험료 피보험자유, 엄마와 제가 내야 될 금액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틸 자신도 없고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신청하러 갔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집이 자가라는 것과 엄마 재산과 통장을 다 공개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선정 대상이 되는지 할 수가 있다는데,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매몰차게 벽을 만들었습니다. 자존감을 맛보고 집에 왔죠. 그리고 그렇게 6개월 또 지나고 2020년도 6월쯤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서 그 비토가게 했었던 그 사장님 우연찮게 길을 가다 만났는데, 그분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실업급여도 못 받을 뻔했던 거를 운 좋게도 6개월 전부터 받기 시작해서 늦지막히나마 5개월을 그렇게 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5개월 후 2020년도 12월쯤 됐을 때 더 힘들어지고 더 쪼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알아봤더니 차상위 면제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이렇게 나라에서 잠시 동안은 이렇게 동결시켜주듯이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동사무소 복지과 가서 또 상담을 받으래요. 그게 무려 한 8개월쯤 지나고 난 후에 그렇게 가서 또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갔는데 상담은 똑같았습니다. 전 상황은 어땠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고. 그런데 또 똑같은 답변은 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집이 자가라는 이유, 그리고 어머니 재산이 현재 그렇게 해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심지어 그때는 구청에 있는 행복복지과에다도 복지과에다도 전화해서 상담했더니 그때 녹음을 할 걸 그랬어. 그때 담당자가 없다고 그랬던 년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해서 저한테 꼬리 자르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너무 나서, 아니 차상위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 건 그렇다 쳐요. 그러면 차상위 면제 대상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지금 작아시고 어디다가 돈을 꾸거나 대출을 받거나 없이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상위 면제 대상에도 되질 않습니다 랍니다. 참. 요즘 세상에 자기 집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안 된다니.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번 직접 나오셔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러 오십시오. 이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냐고. 제가 무슨 펜트하우스 대단한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작은 20평도 안 되는 이 작은, 남들은 2층 3층 올려놓는 건물 사이에서 단독주택으로 다 쓰러져가는 이런 허름하고 남루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도움이 안 되냐고. 안 된다요. 또 똑같은 멘트를 칩니다. 꼬리 자르기를 또 합니다. 자가라는 이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사는데 돈이 안 된다,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걸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국민이 살면서 대출도 끼고 있고 빚도 지고 있고 내 집도 내 집이 아닌 곳에 살아야지만 나라에서 지원금을 대주는 거라고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차상위 면제 대상도 아니어서 두 번째로 자존감을 맛보고 집에 왔는데,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통장의 잔고도 거의 없어져 가고 어머님도 통장의 잔고가 점점 비어져 가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바라볼 거라고는 로또 1등 당첨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잠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웃의 창가에 비추었던 붉은 네온선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방에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 영상사진 앞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돈 걱정 근심거리로 인한
그런 걸로 인해서 면전 상담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썰도 풀고 이야기하면서 가슴 아파했었던 제가 오늘은 또 세 번째로 동사무소에서 가서 다시 그 예전 일을 또 꺼내들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제 상황이 어떤지 다 얘기했는데 그 A4 형제에게 끄적끄적 대듯이 이 얘기 다 써내려가 놓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한마디 하는 게 그거예요.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당사자가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와, 되게 소름 돋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지들 말로는, 내가 알아본 대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몇백 해가지고 100 얼마씩 해가지고 3번씩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거를 올 동네 동사무소에서는 또다시 저한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렇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람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을 들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또 한 번 3번째 스크래치를 내놓고는 그리고는 떠나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높디 높은 산을 올라, 그리고 제가 가기 싫은 일터를 가는 그 순간보다도 더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더 천근만근 무겁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움켜쥐고 있는 로또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복수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애니메이션 카툰 짧은 만화방에서 그런 문구가 적혀있는 걸 봤어요. 만화 내용 중에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 벽보에 그런 게 써 있었어요. 성공해서 복수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복수하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상황인 거예요. 항상 침대 이불자리에 누우면 눈물 짓고, 이른 아침 동이 터서 천장이 하얗게 비춰질 때면 긴긴 한숨과 지금의 현실이, 그리고 내일의 햇살이 진짜가 미래가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도 살아가는 느낌이 아닌 이런 황량하고 적막한 이런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진짜 동네 주민이, 국민이, 서민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 요청하고 문 두드겨 봤는데 3번 이상 면전에다 대고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질 만큼, 내가 무슨 거지 새끼처럼 뭐 구걸한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과 멍울은요 더 깊이 패였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 진짜 하기 싫은 말, 그 마음의 상처가 될 일들을 또다시 곱씹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됐었습니다. 진짜 뭐 하나 보태지도 않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좀 도와달라 라고 처음엔 기초생활 수급대상 신청하러 갔는데 안 됐고, 두 번째는 차상위 면제 대상이라 가지고 건강보험료 면제 잠시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신청하러 갔는데도 안 되고, 또 이번에 한시생계 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을 신청을 하러 갔더니 또 안 되고, 대답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결론이
문턱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도움을 준다는 그 문턱이 말이죠. 그러니까 없이 사는 서민이나 국민, 시민들이 내다볼 거라고는 남들이 다 말하는 뭐 화양된 꿈, 조작된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걸 하냐라고 하는 로또 1등을 바라면서 로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공무원들을 왜 개공무원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경찰들, 개공무원들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어떻게든 특히 복지 쪽은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많이 죽을 똥 살 똥 힘들고 지친데 도와달라고 문을 두들겼는데 도움을 안 주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마치 내가 거지 새끼처럼 절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집이 있고 엄마와 함께 사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도움을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국민이 서민이 빚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된대요. 자가라서 안 된대요. 공시시가 뭐 최저시가 해가지고 그것도 더 완화돼가지고 더 폭이 대형폭이 넓어졌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통장, 잔고 그런 걸로만 파악을 하고 컴퓨터 앞에서 펜대만 굴리고 자판만 두들겨는 걸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 직접 실제로 내가 수령 대상자가 수급 대상자가 진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발로 띄우면서 걸어 나오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뭐 펜트하우스 같은데 좋은데 30여 평 40여 평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20여 평 남짓 되지도 않은 이런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도움도 안 주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다시 되집어 까짓게 해가지고 상기시키고 힘들게 하고 더 비참한 현실에 또 내몰게 하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방송사나 어디서 찾아가야지만 지자체나 그런 데서는 도움 주는 것처럼 도와주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일하고 행동하고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 국민들이 개공무원들이랑 국회의원들 그리고 왈왈 지저만 대고 물지 않는 경찰들을 욕하고 화내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왜 괜히 공무원들을 왜 욕하는데요? 이래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윤호는요 또다시 진짜 현실 공포에 소름이 떨듯이 긴긴 한숨과 함께 흐르는 땀방울의 수만큼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왠지. 왜냐면요 동사무소 가서 도와달라고 문을 두들겼더니 그것도 벌써 3번이나 참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오늘은 윤호의 진짜 현실 공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지만 로또 1등 당첨돼서 진짜 부모님 모시고
서울 외곽 쪽 어느 한 곳에다가 아담하고 작은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요. 진짜 물 좋고 공기 좋은 그곳에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남들처럼 누가 그런 것처럼 칼 들고 가서 휘발유 들고 가서 엽총 하나 사들고 가서 부엌칼 들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자는 거에서 그런 복수가 아니라 좀 로또 1등 당첨돼서 어머니 모시고 작은 외곽 어느 한 곳에 가서 진짜 물 좋고 공기 좋은 그곳에서 아주 아담하고 작은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요. 엄마 모시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는 그런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아휴, 오늘 또 한숨 짓게 하고 마음에 아련하게도 속상함이 물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와서 뭐 했냐고요? 이 현실의 드높은 벽 앞에서 소주 한 잔 또 한 잔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들기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벽이었다. 아휴, 동사무소 이제 가기가 이제 싫습니다. 특히 그 복지 쪽으로 관련된 거는 절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동네에서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동사무소라는 곳이 진짜 동네 서민, 시민들이 도와달라고, 힘들 땐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데도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있습니다. 진짜 로또 1등 당첨되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그곳은 탈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윤호가 세 번째로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또 한 번의 좌절감, 자괴감,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온 아주 무서운 현실 공포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 윤호는 로또 1등 당첨이라는 희망을 안고 버티고 버텨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슬프고 많이 무서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안돼, 차상인 면제 대상 안돼, 한시 생계 복지 지원 제도 그것도 안돼, 로또 1등 당첨 그건 돼. 윤호였습니다. 참 많이 무섭고 힘든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